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What's up everybody? Good evening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today. My name is Brian Lee, 위준성 English Life Consultant입니다. 현재 실존 YBM에서 토익을 가르치고 있고요. 토익 오픽, 토익 스피킹을 가르치고 있고, 저는 위준성 English Life Consulting의 대표를 맡고 있는 위준성 강사입니다. WELC, 위준성 English Life Consulting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드리고요. 오늘 본격적인 강의 시작할 텐데, 여러분 다 순서를 갖고 계실 테니까, 오늘 순서는 제가 원래 이제 강연을 하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이걸 기획할 때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메시지도 있고 하니까 제가 잠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난 다음에 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더 관심사는 이게 현지에 계신 분들의 생생한 어떤 경험이라든가 노하우라든가 이런 팁을 좀 듣고 싶은 게 많으니까 그쪽으로 이제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준성 English Life Consulting은 지난 6월달에 제가 시작을 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위준성 English Life Consulting.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뭐 오른쪽 왼쪽에 다 보이시죠? 그래서 나의 English Life의 시작. 제가 다시 할게요. 나의 English Life의 시작. 위준성 English Life Consulting. Sounds good? 별로 그렇게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컨설팅 회사인데 주로 이제 강연을 제가 대중에게 강연을 주로 이렇게 하는 그런 회사를 차렸는데, 그 이유는 여러분이 영어를 쉽게 말해서 영어를 좀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되게 크고요. 영어를 좀 잘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영어를 잘하고자 하면은 어떻게 하겠느냐? 제가 현장에서 이제 영어를 많이 가르쳐 봤었는데, 우리 친구들이 학원 와서 또는 뭐 자습이나 뭐 학원 와서는 이렇게 공부를 좀 하다가도 점수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가서는 혼자 공부를 안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영어가 점수는 있지만 나중에 이제 말하기나 이런 것들도 힘들고 우리 현실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어떻게 하면 영어를 라이프로 좀 승화시켜서 English 라이프를 가지면 분명히 여러분이 영어를 잘할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걸 좀 도와드리고자 이런 회사를 만들게 되었고요. 높게 날고 싶으시죠? You wanna fly higher? Okay, I believe that you're flying high right now. 여러분 이미 날고 있어, 높게. 근데, what we want to do is to fly higher, right? And through this course, through this lecture, I believe that you will be able to fly even higher, right? So that's what we are here for. Okay? 오늘 우리가 있는 이유가 그거죠? 오늘 더 높게 날고 싶으니까, 그죠? 네, so fly higher. 자, 제가 여러분 지난번 2014년 8월 30일 했던 하반기 영어 전략 특강, 영어 공부 전략 특강에서 제가 4S 모델을 소개해 드린 적이 있어요. 4S. 갤럭시 4S가 아니라 English Life 4S야, 4S. 오케이? 그래서 이럴 때 나와야 돼. 이럴 때 웃음이 나와야 되잖아요. 지금 아니 이거 다시 보여줘야 되냐고. 타임을 잘 맞추셔야 돼요, 여러분. 오케이? 사랑하는 타임이냐?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사랑하는 타임이. 오케이? 이쪽 동네 별로 안 좋아요. 이쪽 동네가 별로 안 좋대. 여기 지금 이쪽 동네 굉장히 괜찮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4S 모델을 소개해드렸는데, 그때가 success,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오케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self-control 해야 된다. 오케이? 자기 절제도 좀 필요하다라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S 중에 이제 aspiration이라고 해가지고, aspiration이 AS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S가 이제 그 자리에 들어가니까 열정이 있어야 된다. 하고자 하는 aspiration, 오케이? ASPIR 이렇게 가는 거 있어요, 여러분. 이게 열망. 그 다음에 그 self-control과 aspiration이 있고 난 다음에는 steadiness가 있어야 된다. 꾸준함, 그거 있으면 그 4S 모델이 영어 공부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라고 제가 소개를 시켜드렸어요.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success는 self-control, 참아야 되고요. 참을 땐 참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열망도 있어야 되고, 그지? 그래서 이제 꾸준하게 하면 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오늘의 이 4S는 좀 달라요. 여러분들 위해서, 여러분 이제 항공사에 근무하시고 싶으신 분들이니까 제가 생각하는 4S야. 여러분. 첫 번째는 survey. 오케이? 첫 번째는요, 섬김의 자세가 있어야 되겠다. 항공사에서 근무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고객들을 섬기는 자세, 그죠? 이게 라이프랑 연결시키면 돼요. 내가 취직하면 서브한다. 지금은 서빙의 자리가 뭡니까? 그 준비가 안 돼 있다. 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많은 이제 학생들을 봤을 때 결국 자기가 좀 서빙하는 걸 좀 잘하시는 분들, 그냥 섬기는 걸 잘하시는 분들이 그것도 나중에 되더라고요. 진짜. 두 번째는 sacrifice입니다. 제가 말하는 희생이 있어야 돼요. 희생.
이거는 뭐 여러분 개인적인 희생도 있을 것이고, 오케이? 네, 공부하기 위해서 뭐 많은 시간적인 희생, 돈도 못 버는데 막 그런 것도 있어야 되고, 뭔가 포기를 해야 되죠. 네. sacrifice 좀 해야 된다 이런 느낌이에요, 여러분. 오케이? 그러니까 가끔씩 보시면은 제가 여러분 뭐 저는 아르바이트 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는 안 합니다. 왜냐면 필요하니까 하겠지만 가끔씩 어떤 친구가 가장 안타까우면 안 해도 되는데 할 때가 있어요. 그 자기의 쓰임을 위해서 자기 용돈 벌이를 하려고. 그러니까 없어도 잠깐 버틸 수 있어, 견딜 수 있거든. 근데 이런 얘기는 아마 항공사에 근무하시고 싶으신 분에게만 해당되는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알바이트 반대 절대 안 해요. 그런데 안 해도 되면 잠깐 안 하고 안 벌면 되는데 그걸 계속 해.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희생해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희생이 없이 나는 이렇게 좀 시간도 좀 희생해야 되고 돈도 좀 못 쓰고 이랬을 때 좀 그런 것들은 그런 모습이 좀 보여서 안타까울 때도 좀 있습니다만 아무튼 sacrifice고 언제 제가 불렀대요? 자, socialize입니다. 자, 세 번째는 socialize인데 가끔씩 보면 그 무리 우리나라는 그 무리가 굉장히 크거든요. 무리 안에서 이렇게 그 무리 안에 밖으로 벗어나는 되게 익숙하지 않은 건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많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때는 그런 소셜라이즈 하는 것도 필요하다. 오늘 있잖아요. 끝나고 여러분 디프리가 있거든요. 제가 이런 건 광고 안 했죠. 근데 오늘 끝나고 난 다음에 디프리 다 없어집니다. 오케이? 회비 10,000원이에요. 오케이? 그 얘기 하니까 이제 그래 난 안 갈게. 그런데 그런 자리도 오실 수 있으면 오세요. 끝나고 난 다음에 가서 밥도 먹고 얘기도 나누고 그러면 좋겠어. 오케이? 그래서 소셜라이즈라는 어떤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봤어요. 끼리끼리 하지 마시고 좀 주변에 이렇게 좀 둘러보시고 두루두루 이렇게 어울렸으면 좋겠다. 또 하나가 여러분이 제가 이제 4S 모델 중에 스피크라고 하는 걸 제가 좀 끄집어내고 싶은 거예요. 스피크 말하는 거죠, 말하다. 결국 요거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항공사에서 일하려면 저런 것을 좀 가지고 있으면 좋겠구나라고 제가 생각한 거고 그 중에서 여러분 관심 있는 게 이제 저는 영어 강사니까 스피크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여러분 영어 면접에 대해서 이제 좀 제가 얘기할게요. 준비 좀 하시고 가셔야 돼. preparedness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준비 없이요. 그냥 가서 내가 질문 받고 그냥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 있으면은 뭐 영어 면접에 대해서 무슨 우리가 부담감을 느끼겠습니까? 그러니까 준비가 없으면 굉장히 힘들죠. 거기 지금 사진 찍고 계신데 좋아요. 이런 거 좋아요. 오케이? 사진 그런 거 찍는 거예요. 사진 찍으신 분이 없어요 지금 보니까. 나 나중에 결혼하고 내 사진 어디서 Where's my picture? 그랬을 때도 없을 거예요. 적극적인 참여 그런 거 좋아요. 근데 아무튼 말을 잘하고 있으면 준비를 해야 된다. 자, 그러면 자, 인터뷰에 대해서 조금 얘기할게요. 저한테 5분 사이에 들어왔거든요 벌써. 인터뷰, alright? 첫 번째는 confidence야. 여러분 무조건 confidence예요. 이거는 자신감의 게임이라고 생각해요. 영어 면접은 자신감이야. 그러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영어 면접을 하면 여러분 다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정말 자신이 없으면 이제 거기서 티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평상시 얘기할 때도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게 커뮤니케이션이 된다.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 나 자신감 있으니까 뽑아달라. 이런 겸손을 바탕으로 하는 자신감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영어 면접에 있어서 필요한 건 면접에 있어서 필요한 건 자신감이라고. 자신감. 그러니까 영어 앞에서 이제 우리가 수그러드는 문제가 있어요. 물론 그렇지만 아무튼 자신감이 그냥 거의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인터뷰에서는 자신 있게 하시고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그게 힘들어 이게. 특히 영어 앞에서 그렇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practice예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practice makes perfect. 따라해주세요. practice makes perfect. 그렇죠, 여러분. 자, practice는 완전함을 만든다 이런 얘기잖아. practice makes perfect. 그러니까 결국은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연습 없이요. 자신감이 있고 연습만 하면 여러분도 다 영어 면접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준비된 상태에서. 여러분 제가 오늘 이 강연 연습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이 얘기 해놓고 연습했어야 돼요.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지만 연습은 이미 지금 많이 되고 저도 많이 했어요. 머릿속에서는 리허설을 계속해서 했어요. 계속해서 어떤 얘기를 할까 이렇게 계속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연습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제가 오픽 같은 클래스를 가르치고 있는데 맨날 강조하는 얘기가 프랙티스예요. 완벽한 사람 없거든요. 다 한국 사람들이잖아요. 연습하세요. 계속 또 읽어보고 준비한 다음에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그렇게 하세요. 그러다 보면 이제 어떤 것이 나오냐면 자 이게 생기는 거예요. 자신감과 practice가 있으면 그러면 이 naturalness가 생기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영어를 할 수 있다는 얘기. 오케이? 여러분 자연스러움이 없는 사람은 영어를 되게 경직하게 해요. 그냥 되게 굳어있어요. 오케이? 그건 결코 좋은 인상을 심어줄 수 없어요. 오케이? 그냥 뭐 항공사를 떠나서 영어를 잘하시고 싶으시면 여러분
자연스러움이 묻어난 영어를 해야 되는데 그 두 개의 바탕이 되는 게 자신감과 연습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야. 계속 연습하시고 그 다음에 또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감이 깎아져요, 뭐 떨어져요 그럴 때마다 다시 누구의 도움을 받아도 되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있는 거죠. English Life Consultant가 제가 옆에서 도와드리고 격려해 드리는 겁니다. 자, 이 Naturalist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하나는 스마일이고요. 웃음. 오케이? 그러니까 평상시에 여러분 긍정적인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스마일, 웃어 여러분. 네. 웃으면서 하는 사람이 이뻐 보여요. 여러분들 되게 잘해 보여요. 여러분. 네. 이런 거 있잖아. 뭐 How was the movie? 영화 어땠어? 이렇게 물어보는데 예를 들어서 영화가 너무 재밌었어. 근데 우리는 it was good. 그러면 재밌는 거야? How was the movie? 그랬더니 어떤 it was great. It was so good. 그 영화 보고 싶죠? 근데 How was the movie? 나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경쟁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미래에 대해서 너무 불안한 점 너무 많이 제가 그래요. 뭐 더 다른 쪽으로 얘기하면 토익 공부할 때 또 시험 공부할 때 있잖아. 자기가 어떻게 너무 불안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조바심 내는 경우도 많고. 자, 그거거든요. 되게 조바심 내봤자 다 될 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은 것 같아. 모든 분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optimistic 하셔서 그냥 내가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긍정적으로 되게 힘들지만요. 그냥 진짜 힘든 거야. 그게 자기 성격을 바꾼다 이렇게. 하지만 그래도 좀 낙관적으로 이렇게 긍정적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런 기회를 좀 찾으려고 노력해봐. 자, 여러분이 기회를 찾아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에요. 뭐가 됐든 간에 여러분이 찾고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 주변에서 알려줬겠죠.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나만 혼자 생각해가지고 나만 이렇게 막 찾고 있었으면 만약에 이 기회를 못 들을 수도 있었어요. 어떤 친구는 동생이 소개시켜준 사람도 있고 어떤 친구는 친구분이 소개시켜준 사람도 있고 여러분이 기회를 노리고 있었는데 그 얘기가 지금 온 거거든요. 그리고 찾았고 그것을 행동에 옮겨서 이 자리에 왔어요. 이 자리에 오기까지 그냥 힘들었을 거라 생각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그 기회를 한번 노려보세요. 네, 오늘도 여기 강사분들 계시지만 현직에 계신 분들이니까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나중에 끝나고 난 다음에 가서 질문도 하고 개인적으로 한 번 더 알아보고 그렇게 해보세요. 정말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기회를 노리세요. 뭐 다른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인맥이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지금 인맥이 너무 중요해요. 저와의 만남이 또 강사분들과 만남이 선행평대가 되기를 또 희망이 달립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유나라고 하고요. 카타르 항공에서 2년 반 동안 비행을 하고 지금 한국에 온 지 한 3개월 정도 됐고요. 또 3개월 이후에 KLM 네덜란드 항공으로 조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에 있는 동안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날다라는 닉네임을 쓰고 지금 외항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함께 정보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외항사 면접이 어떤 식으로 변화되고 있고 그리고 그 방향성에 따라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라는 방향을 제시해주고 싶어서 이 자리에 오게 되었는데요. 일단 항공사, 외국 항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아시아권 항공사에는 뭐 싱가포르 에어라인즈도 있고 그리고 차이나 이스턴이나 캐세이 퍼시픽 같은 게 있는데요. 일단 이 같은 경우에는 조금 국내 항공사 플러스 영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부드러운 이미지나 또는 겸손한 태도를 중요시 여기고 있고요. 지금 간단한 영어 실력을 하고만 있으면 여러분이 충분히 도전을 해보실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뭐 What did you do last night? 이런 식으로 물어보거나 Why would you like to be a cabin crew? 라는 간단한 문답 정도의 면접이 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제가 공부하기로 했었던 중동권 항공사인데요. 뭐 에미레이츠나 카타르 같은 게 있는데요. 일단 그들은 뚜렷하고 화려한 이미지를 좋아해요. 그리고 조금 비싼 언니 이런 느낌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루밍을 하실 때도 조금 세미 스모키를 하시고 빨간 립스틱을 바르고 가시는 게 여성분들한테 좋을 거고요. 그리고 한국분들 되게 예 많이 하는데 무조건 오케이 하지 마시고 아닐 때는 노라고 얘기할 수 있는 태도를 보여주시는 게 확률을 높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동권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진 않지만 기본적인 영어 실력과 대처력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면접에 응하실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아까 전에 Why would you like to be a cabin crew? 라는 걸 물어봤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So, do you think you are qualified for this job? 까지도 물어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승무원이 왜 되고 싶습니까? 그 당신은 거기에 걸맞는 사람입니까? 라고 치고 들어오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얘기해 줄 수 있으면 면접장에 가셔도 떨지 않고 대답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이 유럽권 항공사인데요. 이제 유럽권 같은 경우에는 한국인을 인터프리터로 뽑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어 부사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근데 중요한 건 전현직을 선호하는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뭐 기본이 갖춰진 후에 도전하셔도 괜찮고, 제가 관계자분과 얘기를 해봤는데 그분들 말씀이 신입이어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회사의 스탠다드만 맞으면 충분히 신입도 뽑을 거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도전해 보시고요. 대신에 유럽인들 영어 굉장히 잘하죠. 글 쓰고 읽기는 좀 부족할지라도 말은 정말 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게 영어 실력을 집중적으로 보고 있어요. 면접관이 말한대요. 그래서 아이들을 어떻게 집중력을 끌어서 이 아이들에게 어떤 식으로 공부를 가르치겠니? 어떤 토픽으로 가르치겠니? 그래서 합격한 제 측근의 얘기를 들으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뭐 겨울왕국의 엘사처럼 해가지고 아이들에게 오늘은 위생관리 하이진에 관련된 수업을 할 건데, 그래서 뭐 원래는 내릴 건데, 자 우리 벌레들을 돈 내리고 하자 말하면서 그냥 서로 그렇게 재밌게 면접관이랑 대화하듯이 진행했다고 합니다. 근데 좀 센스가 필요하죠. 무엇보다 제가 MLH 면접관에게 들은 바로는 한국인들 너무 재미없대요, 면접하기. 그래서 왜 그러니까 너네 답변을 가지고 있어서 이미 기승전결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너 디피컬티 같은 거 있어? 이러면 나 있었는데 말이지, 이걸 어떻게 극복했는데 말이지. 그리고 그래서 나는 이 회사에서 이렇게 기여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이미 기승전결이 다 있대요. 그러니까 면접관이 얘기할 틈도 없이 이미 걔는 다 얘기를 한 거죠. 너무 재미없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뭐 물어보는 핵심에 대해서 대답을 하고 여지를 남겨두고 그 사람에게 꼬리를 이렇게 흔들흔들 해주는 게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관심을 받는, 여러분들이 관심을 받는 기회가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나만의 이야기를 만들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너의 스트롱 포인트가 뭐니? 라고 얘기하면 다들 말해요. 전 정말 잘 웃어요. 저는 되게 잘 들어주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걸 조금 바꾸면 이런 식으로 될 수 있어요. 저는 KLM 영어 면접, 그러니까 서류를 쓸 때 저 잘 웃는 사람입니다 라고 안 하고 그냥 미스 춘향 김윤아입니다 이런 식으로 썼어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 미스 춘향이 된다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남들 앞에서 웃을 수 있고 보여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그런 식으로 썼고요. 또 어떤 친구 같은 경우에는 서류에다가 자기는 외국인들에게 여러 가지 해줄 말들을 수첩에 적어서 가지고 다닌대요. 그래서 그 수첩을 가지고 갔는데 자기가 어떻게 보냐면 저는 수첩 공주입니다 이런 식으로 써서 면접관들에게 관심을 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만의 스토리를 만들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상대방이 원하는 답을 줘라라는 거예요. 제가 받았던 질문 중에 하나가 너의 단점이 뭐니? 라고 했어요. 근데 제가 들키기 싫었어요. 그래서 나는 이 말을 들으면 이 말인 것 같고 저 말을 들으면 저 말인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더니 면접관이 딱 치고 들어오는 게 그게 왜 단점이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 있었는데 마침 면접관이 그러면 너는 너가 결정을 잘 못 내린다는 얘기니? 라고 하길래 고마워. 맞아. 나 결정 잘 못 내리는 사람인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고 오히려 그렇지만 나는 그걸 팀워크로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팀의 중요성을 알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했더니 오케이 하고 넘어갔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원하는 답을 들려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이해해주는 그런 면접이 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정말 많이 듣는 질문 중에 또 하나가 제가 정말 될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근데 저는 그냥 무조건 바로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물론 저 같은 경우에는 2년 정도가 걸렸고요. 물론 국내를 준비하다가 외항사로 가게 된 길이긴 하지만 그리고 제가 아시는 분은 4년 정도 준비를 하다가 이번에 MLH 들어가셨고 또 어떤 분은 8년을 준비하고 한차례에 입사하셨습니다. 그 시간이 얼마가 걸릴지는 솔직히 몰라요. 근데 승무원이라는 직업 정말 좋거든요. 저는 특히 외항사에서 일하게 된 거에 대해서 큰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영어를 쓰면서 일할 수 있다는 자체에 정말 감사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2년, 4년, 8년 동안 겪는 그런 실패에서
겪을 그런 일들이 결국 나중에는 내가 승무원이 됐을 때 더 많은 내공을 가지고 즐길 수 있는 밑바탕이 되기 때문에 잠깐의 실패로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도전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Everything Happens for a Reason이라는 문구를 보여드렸고요.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 오늘 사실 이렇게 많이들 준비해오시고 이런 자리라고 생각을 하지 못하고 온 부분이 있어서 조금 민망하긴 하네요. 저는 파워포인트 이런 게 없고요. 사실 여기 오기 전에 저는 되게 고민을 했던 게 내가 정말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뭔가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자격이 된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망설이다가 사실 아는 마음도 하다가 어떻게 그래도 어쨌거나 인생의 선배기도 하고 여러분들은 이쪽 필드로 이제 오고자 하는 관심이 있으니까 이 자리에 있으신 거잖아요. 조금은 팁이라도 드릴 수 있다면 그냥 제 경험이라도 이야기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할 것 같아서 준비를 해서 왔어요. 사실 준비를 한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냥 뭔가 사소한 그냥 저의 이야기를 아니면 사실은 저는 2003년 1월 델타항공 입사를 해서 지금 거의 12년 차인 사람이라서 고등학교가 졸업하진 않았고요. 대학까지 나왔고 그래서 지금 실제 이제 시험 준비하는 친구들이나 경력으로 몇 년 된 그런 분들의 요즘 동향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이제 오면서 최근에 저희 입사를 하게 된 그 친구들한테 물어봤죠. 너희가 만약에 팁을 준다면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냐 했더니 한 친구는 그냥 앞뒤 그런 것도 없이 영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한 친구는 이쪽 업계의 동향이나 어떤 이 항공사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최근에 저희 아까 제가 2명 신입사원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때는 이제 이력서가 몇백 장이 날라온 거죠. 그러니까 몇백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들어온 친구들인데 우리가 다 너무 대단하다가 그런 얘기를 하면서 경쟁률 이야기를 하면서 근데 이제 그 인사과에 계시는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긴 한데 그 이력서에 블라블라블라 굉장히 좋은 스펙을 가지고 좋은 토익 점수와 다 좋은데 블라블라블라 하면서 마지막에 그러면서 저는 싱가포르 항공에서 꼭 일하고 싶습니다 라는 그런 발표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사실 거품도 있어. 아까 나는 반드시 될 수 있다는 그 얘기했잖아요. 아니 경쟁률이 몇백 대 1이어도 누군가 하면 돼요. 그게 내가 될 수도 있는 거야. 굳이 항공사에서는요 굉장한 스펙이나 어떤 그 학점 이런 거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일단 서류에서 되고 나면 그때부터 그냥 다이다는 거야. 이 사람이 나보다 좋은 학교 나오고 뭔가 경험이 많아도 사실 면접 때는 그 사람을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그 성의를 보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소한의 항공사에 대한 그런 기본 기본 정보에 대해서 수집을 하고 그리고 자신감을 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가능하실 것 같고요. 여기 와 계신 분들은 일단 남들보다 훨씬 더 앞선 상이 있을 것 같아요. 첫 단추를. 그러니까 관심이 있다는 건 일단은 뭔가 준비가 되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준비하는 자에게 항상 기회가 오니까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대표님이랑은 어떻게 알게 됐는지는 대표님께서 나중에 설명해 주시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오빠라고 부르는 사이여서 오빠한테 전화가 왔을 때 제가 한 번 더 여쭤봤어요. 오빠 근데 나는 승무원이 아니야. 알고 있어? 그랬더니 알고 계시대요. 오빠 나는 지상직도 아니야. 알고 있어? 그랬더니 다 알고 계시다고 하면서 일반직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해서 제가 흔쾌히 평소에도 너무나도 존경하는 오빠가 이렇게 연락을 주셔서 제가 흔쾌히 왔는데요. 제가 얼마나 영어를 잘하는지는 대표님이 정말 잘 아실 거예요. 이렇게 잘난 척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동기부여를 해드리고 싶어요. 영어를 조금이라도 잘하면요. 인천공항에 체크인 카운터 가보셨을 거예요. 손님이 굉장히 많아요. 그 와중에도 나는 8개의 입을 보이면서 웃고 있어야 돼요. 웃으면서 손님을 맞이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적성에 맞으면 굉장히 좋은 직업이고 굉장히 좋은 포지션이지만
내가 이 8개를 드러내면서 손님이 나에게 수압을 더 붙이고 싶다고 쌍욕을 해도 나는 웃으면서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 내가 무기가 없으면 여러분들 거기서 영원히 일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나에게 무기가 있으면 그곳을 빠져나올 수 있어요. 강조하고 싶은 건 토익 몇 점 물론 중요해요. 공채로 입사를 하기 위해서 뭐 800점 이상이어야 되고 뭐 만점 받으신 친구들이 요즘에 너무 많고 물론 중요하지만 과연 우리가 그 점수에만 이렇게 안달복달 해야 되는가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취업을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잖아요. 얼마나 남았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린 친구분들도 많으신 것 같고 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점수에만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정말 대표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영어를 생활화해서 여러분 거를 만들면 그게 언젠가는 무기가 되고 그 무기를 이용해서 내가 지치고 힘들었을 때 나를 끌어줄 수 있는 거는 뭐 학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영어 실력이에요. 아직까지는. 여러분들 다 항공업계에서 종사하고 싶어서 오신 분들이니까 영어 좀 강조해서 준비하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4S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거 좀 생활화해야지 평소에 싸가지 없는 모습 면접 때도 보여요. 그런 사람들 뽑기 싫어하거든요. 그 싸가지 없는 친구는 가끔 입사해요. 오래 못 버텨요. 조금 내가 회사를 선택하는 거 아니에요. 회사가 여러분들을 선택하는 거예요. 면접관 앞에서 이 회사가 나를 뽑고 싶게 만들어야지 도도하게, 물론 여자분들 많으시지만 남자들 앞에서 도도해야죠. 하지만 회사를 선택함에 있어서 그 도도한 모습을 너무 보이시면 안 돼요. 당신들이 날 뭘 시키던 나는 정말 열심히 잘할 수 있다. 당신들이 나에게 억울한 거 시켜도 나는 일단 네 밑에서 그걸 다 할 거야. 할 자신이 있는 사람이야. 이런 모습이 보여야 돼요. 그럼 평소에 좀 더 착해지시고 싸가지 없는 그런 면들이 분명히 다 있어요. 저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부분을 꾹꾹 누르셔가지고 회사가 나를 뽑고 싶게끔 만드셔야 됩니다. 그런 내적인 아름다움도 만드시고 영어 공부 열심히 하셔가지고 취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취업 이후에 여러분들의 삶도 반짝반짝 빛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 담아서 말씀드렸고요. 이따가 디프리도 있다고 하시니까 궁금한 거 있으시면 이따가도 질문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대답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 정도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일단 제가 지금 뉴욕에서 온 지 얼마 안 돼서 정신이 좀 없는데 좀 늦어서 죄송합니다. 네. 처음 선생님한테 이제 강연을 해줄 수 없겠냐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이야기를 해주면 좋을까 많은 생각을 했었는데요. 준비한 건 많이 없지만 그냥 저희 면접을 어떻게 봤는지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 해드리고 싶어요. 저도 저도 첫 지원에 합격한 그런 신의딸 같은 사람은 아니었기 때문에 여기는 처음 지원 앞두고 있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저처럼 한두 번 그런 실패를 맛보고 한 번 도전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면접을 일단 첫 지원 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경험 삼아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지원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떨어지고 나서 생각했죠. 내가 왜 그랬을까. 정말 처음 면접을 갔을 때는 정말 그렇게 스마일 연습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앞에 이제 면접자님과 또 그런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진짜 스마일 연습 많이 했는데도 온 돌의 경련이 엄청 일어났던 경험이 있어요. 제가 봐도 쟤는 너무 불안해 보이고 준비가 안 됐다 싶어서 떨어뜨렸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기 때문에 그랬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도 혹시 경험 있으신가요? 그래서 이제 그 뒤로는 그럼 저희 보통 저희 연습할 때 기출 문제의 답변을 달아본다거나 또 거를 보면서 스마일 연습을 하고 스마일 연습에 도움이 된다는 기구들과 방법들을 모두 다 동원해서 한 번쯤은 해보셨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들어가기 전까지도 그런 스마일과 웃는 모습에 대한 그런 거를 정복을 하지 못하고 갔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입사하고 교육원에서 교육하면서 느꼈던 것이 교육원에서는 정말 8시에 출근을 해서 들어가자마자 정말 5시에 끝날 때까지 24시간 입꼬리가 올라간 채로 있으니까 정말 눈은 안 오고 정말 입만 웃고 있는 형태가 발생하곤 합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진짜 그렇게 계속 거의 24시간에 가까운 거의 하루 종일 그렇게 입꼬리를 올리고 있으니까 점점 제 인상도 바뀌는 거를 느꼈던 것 같아요. 제가 준비할 때는 거울 보면서 10분에서 15분 정도 하고 아 그래 이 정도면 여기 볼이 닦이기 시작하면서 많이 했어 오늘도 했어 이러면서 그만 둬버리기 십상인데 평소에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이렇게 웃는 연습 우리 연습장에 항상 난 즐겁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스마일을 짓는다면 면접관님께서도 좋게 받으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말 한 가지 드리고 싶은 건 뭐 키가 작은데 괜찮나요? 라던가 약간 좀 그런 외적인 기준이나 뭐 영어 점수가 낮은데 괜찮나요? 이런 질문들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그냥 기본에 되게 그런 거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기본에 충실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뉴욕 여행 어땠나요? 비행은 14시간을 날라왔는데 정말 네, 이렇게 희망을 주고 싶은데 정말 내가 진짜 이렇게 지방 될 때는 저도 생각했어요. 정말 합격만 시켜주면 월급 안 줘도 좋으니까 내가 정말 내 꿈이니까 진짜 이루고 말겠다. 진짜 열심히 일하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입사하자마자 아 왜 돈을 이거밖에 안 주지? 라는 생각으로 바뀌거든요. 그만큼 정말 합격을 하면 기쁨과 동시에 정말 교육원에 들어가자마자 현실이 되는 그런 직업인 만큼 네, 준비하면서도 되게 굳게 마음을 가지고 네, 임해주시면 더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